안녕하세요. 인패스와 아웃 오브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패스는 뭐냐면요. 자,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을 하는 모듈이 패킷 송수시라는 패킷의 중간에 들어가는 위치하는 겁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중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자, 패킷의 분석, 변경, 폐기 등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는 패킷을 이 탐지 장비가 보고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그냥 드랍을 할 수도 있죠. 드랍을 할 수도 있고 패킷의 마디파이도 가능합니다. 분석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인패스 방식으로 장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장비가 네트워크가 이 장비가 뻗어버리면 셧다운이 돼버리면요. 이 내부적인 인터넷이 전부 다 마탱이 가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최신의 장비들은 뭐냐면 바이패스 니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패스 닉카드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OS가 다운돼 버리면은 이쪽에 있는 닉하고 이쪽에 있는 닉을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줘 버려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장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는 바이패스 닉카드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인패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패스가 아주 좋아요. 이게 분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 폐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네트워크 패킷 분석자 입장에서는 인패스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 오브 패스예요. 아웃 오브 패스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패킷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패킷을 복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웃 오브 패스 환경에서는 분석만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패킷의 변경이나 폐기, 드랍이나 마디파이 같은 것은 아웃 오브 패스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이 장비가 네트워크 마탱이가 가도요. 기존의 네트워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점도 있죠. 네트워크 패킷에 마디파이나 드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를 한 겁니다. 자, 인패스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인라인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웃 오브 패스를 다른 말로 미러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보통 스위치에 가장 마지막 포트를 보면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랜선을 꽂으면은 L2 스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전부 다 복사를 해주는 그러한 세팅이 되어 있는 L2 스위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위치 미러링을 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웃 오브 패스는 다른 말로 미러링이라고도 합니다. 자, 자, 분석, 변경, 폐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웃 오브 패스에서는 분석만 가능하다. 자, 장비가 이상 장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흐름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 오브 패스에는 네트워크 장비가 마탱이 가도 네트워크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라우터, 스위치, 백본, 그 다음에 공유기 이런 모든 파이어월 이런 모든 장비들이 전부 인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아웃 오브 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핑. 자, 여러분들 태핑이라 그래요. 탭 장비라고 있어요. 탭 장비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랜선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패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네트워크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진 않아요. 자, 스위치 미러링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런 놈도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패스의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인패스. 자, 네트워크 패스의 바깥에서 병렬로 혹은 보는 것을 아웃 오브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IP 테이블즈라고 있어요. IP 테이블즈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OS 레벨에서 여러분들의 패킷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캡, 여러분들 피캡 패킷 분석을 해봤죠. 피켓은 여러분들 패킷 분석만 할 수 있지 패킷을 드랍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당연하죠. 피켓 파일이나 피켓 라이브 같은 것은 여러분들 아웃 오브 패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ARP 스포핑은 어떻게 될까요? ARP 스포핑. 자, ARP 스포핑은 내부적으로 피캡을 사용을 하지만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인패스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킷을 받아가지고 내가 릴레이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인패스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거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네트워크 용어에서는 우리가 인패스 아웃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를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이게 보안 분야에서는 이걸 인패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MITM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Man in the Middle Attack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해킹 분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인패스, 아웃 오브 패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MITM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ARP 스푸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아주 그 각광 그 뭐냐 인기 있는 그런 어택 중에 하나인데요. MITM에서는 반드시 ARP 스푸핑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MITM이라 그러면은 ARP 스푸핑과 1대1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MITM 어택을 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P 스푸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니팟을 띄운 다음에 허니팟을 띄운 다음에 몰래 거기 열어서 패킷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MITM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MITM을 얘기를 할 때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어태커는 인패스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인패스에 들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ARP 스푸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